이렇게 지역이 도시가 커지게 되면서 이 도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도시의 중심, 우리가 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나오는 거죠. 자, 도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접근성 당연히 높죠. 지대 당연히 높을 거고 지가도 여기 선생님 지가인데 지대가라고 적혔네요. 지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은 상당히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아무래도 땅이 넓으면 그죠? 비싸니까 좁은 땅에다가 어떻게 고층화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고층 빌딩 수가 많고 건물의 밀집도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도심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 주로 중심 업무 기능, 전문 상업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본사나 금융기관의 본점이나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상가라고 표현하는데 뭐 전문 상가라고 하면 뭐 그 특정 물건만 고가의 상품 그 명품이죠. 명품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상품 하나가 되게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수익도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뭐냐? 도심에서 주간에 유동 인구는 많지만 야간에 상주 인구, 항상 거주하는 인구는 적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도심이고요. 요 바깥으로 갈수록 이 주변 지역 외곽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간 인구, 낮에는 도심에는 사람이 버글버글하죠.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반면에 이 외곽 지역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죠? 반면에 밤이 되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면 집으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고 이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도심에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가 요게 사람이 저녁 되면은 싹 빠져서 이 집으로 다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구멍을 의미합니다. 이 도심의 가운데 구멍이 뚫린 현상이다라고 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치 그 빵 중에서 도너츠죠. 도너츠. 이 동그란 도너츠와 같은 이 같이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근 시간대에는 자,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더라. 왜? 집은 전부 어디 있더라? 아파트는 전부 이렇게 외곽 지역이 좀 다 있죠. 그죠? 근데 빌딩은 더 높은 빌딩 이건 아파트고 이건 빌딩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도시에 많다 보니까 주거 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애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도심의 특징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통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서울 지도를 갖다 놨는데 서울이 아무래도 이런 도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요거는 모식도입니다. 이 모식도인데 가운데가 도심이고 그 다음이 중간 지역, 주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다 배울 겁니다. 이 도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서울의 대표적인 데가 중구, 그 다음에 종로구 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서울의 중심이고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강남과 영등포가 부심의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세 개의 지역이 이제 3도심으로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많네요. 참 이 한국 지리는 양이 많아서 이거 어렵네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심이 있습니다. 부도심. 자,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도심의 과밀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 가면은 뭐 은행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전문상가도 있고 이게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다 다 이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도심에 가면은 볼일을 보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근데 거기 그렇게 다 모두 가게 되면은 도심이 너무 바글바글 하니까 도심과 외곽을 연결해주는 이런 교통 결절지, 여기서 오기 좋고 여기서 오기 좋고 여기서 오기 좋은 그런 교통 결절지의 도심의 기능을 일부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부도심에 가보면은 뭐 쇼핑몰도 이 도심만큼 크지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쇼핑몰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도심까지 들어가지 않고 요 갔다가 볼일 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러면 도심의 좀 이 혼잡도가 좀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도심의 과밀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얘는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 이제 우리가 교통 결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곳에 주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고, 우리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이 부심이 어디냐면 동대문구에 가면 이 청량리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청량리가 소개되어 있고요. 서대문구에는 이제 젊음의 거리죠. 신촌. 그 다음에 여의도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 책에는 지금 부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에 보면은 지금은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도심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경제 중심지죠. 우리 서울 안에서. 그 다음에 강남도 역시, 강남도 보면은 강남이 아니고 요 잠실, 송파구에 있는 이 잠실, 우리 롯데월드 있는 데 있죠. 거기도 역시 부심의 역할을 해서 여기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 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기 외곽에 사는 사람 여기서 일 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어디가 이제 도심이겠습니까? 대구에서는 이제 동성로가 좀 도심일 거고, 부심이라고 하면 대구에서는 우리 거리가 좀 가깝긴 한데 이 범어내 거리 정도가 이제 부심의 역할을 하겠죠. 달서구 쪽에는 죽전내 거리 정도가 아마 부심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는 서울에 비하면 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하면 작은 도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자, 도심 있고 부심은 교통결절지에 있죠. 근데 그 도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뭐하더라?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더라.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보면 주로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도 들어가도 되고 상가도 들어가도 되고 집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이제 바로 중간 지역이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재개발이 또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심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아까 어디였죠? 서울의 중심이 검은색이 어디 갔지? 요 종로구, 중구 여기였죠. 여기가 이제 도심이었으면 그 주변에 이러한 지역에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공장과 주택과 이 상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동구죠. 성동구에도 역시 그러한 지역들,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공장과 주택과 상가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변 지역이 있습니다. 자, 도시의 변두리, 이제 끄트머리죠. 변두리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지대와 지가가 낮아서 뭐가 입자기가 유리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비싼 임대료를 이제 지급하기 어려운 것들, 주택, 학교, 이제 넓은 부지를 필요하는 공장 등이 입지를 하게 되고요. 때로는 도시 경관과 농촌 경관이, 그러니까 외곽이다 보니까 농촌 경관이라고 하면 주변에 논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도시에서 보면은 가장 바깥 지역에 학교, 아파트,
공장들이 보여 있는 곳이더라.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뭐 대표적으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그다음에 강동구,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은평구, 그다음에 마포구, 뭐 이러한 지역들이 다 주변 지역에 해당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은 농촌의 경관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이 서울은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경관을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대구로 치면은 우리 대구 외곽인 이 수성구, 아니면 뭐 시지, 그죠? 아니면 또 가창을 딱 지나가면은, 우리 가창을 딱 지나가면 이제 농촌적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관들이 혼재되어 있기도 한 지역이 바로 주변 지역이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있는데, 녹지를 보존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공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게 되면은, 서울에는 거의 이제 녹지가 이제 거의 없을 정도인데, 뭐 요러한 지역, 일부 지역들, 요 끄트머리에, 구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일부 지역들이 이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학교 옆에 요 뒤에 무악산, 요거 보면 우리 그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그 교문에서 딱 나가면 오른쪽에 보면 그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딱 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요것도 개발 제한 구역이더라. 개발 제한 구역은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 없으면 여기 다 아파트 들어서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이제 행사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모식도 해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지금 곡선 형태를 갖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자연 상태를 의미하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 다듬은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쌤이 목표는 역시나 10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나 여기 이번에도 2부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한 친구 있으면 구독 좀 해주고, 혹시 다른 학교에 뭐 한국지를 듣는 친구가 있다,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선생님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문제풀이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